자, 오늘은 등기법 문제풀이 15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 강의하는 김미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볼 것은 뭐냐면 말소등기하고요, 직권말소등기. 주로 이제 말소등기 위주로 오늘 볼 거예요. 그러면 29번 문제. 자, 말소등기 하는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 말소등기 신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으면 그 3자 승낙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승낙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각하돼 버려요. 말소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2번. 말소된 등기 회복 신청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 3자 승낙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는 있으면 승낙서 가져와야 돼요. 못 가져오면 각하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든 말소 회복 등기할 때든 이해관계는 있을 때 승낙서가 필요하고 없으면 각하됩니다. 참고로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있으면 승낙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오면 부기등기, 못 가져오면 주등기. 그러니까 꼭 그 권리 변경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3번.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말소할 거냐라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었어요. 이렇게 저당권자는 그대로 있는데 소유권자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저당권 말소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종전의 저당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당권자인 제3취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과 병, 갑이나 병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자가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때 지금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을 때 그 제3취득자, 방금 제가 사례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병이란 말이에요. 병과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죠. 근저당 설정자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정이라는 말을 지우고 근저당권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이 지문이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여기서 이 근저당권 설정자 이걸 잘 못 찾았다라는 거지. 응?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같은 학생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3번 정답이고,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3번 지문이 소유권자가 바뀐 것인 반면에 4번은 근저당권이 이전됐어요. 이게 지금 병하네요. 병하네. 그럼 여기서 양수인이라는 말이 누구냐? 근저당권 이전받은 사람이니까 얘가 병이죠, 병. 얘가 병이고 소유자인 설정자, 얘가 갑이고. 그래서 소유자인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양수인 병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아요. 우리 앞에서 그때 저당권 말소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3번, 4번에 대해서는 제가 표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다음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등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 가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있거든요. 그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가등기 쪽이 잘 나옵니다. 가등기 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3, 4, 5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지문으로서 꼭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3번과 4번 앞에서 제가 한 13, 문제풀이 13에서 한번 했을 겁니다. 거기서 꼭 복습해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이제 30번 문제. 30번 문제 보시면, 자, 직권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1번.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3자의 승낙이 있을 때 이해관계 있는 3자 명에 들어가진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직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직권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뭘 승낙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내 거 말소해도 된다라고 승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느낌 따로 신청을 안 해도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2번.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할 때 지상권에 부기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다. 자, 지금 저당권이 지상권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권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저당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같이 말소, 이해관계인 그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해서 승낙서 가져와가지고 지상권만 말소 요청하면 저당권은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3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반하여 기록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다. 여러분 이거 그때 우리가 저당권 문제 풀 때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다할지라도 저당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못하는 거 없다 이 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 가처분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들어왔으면 그럼 가처분 하나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에 나온 등기들은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직권 말소가 아니고 가처분 채권자의 단독 신청 말소예요. 단독 신청 말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 참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좀 어려워합니다. 다음에 4번 법원의 촉탁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 의뢰 신청에서 갑소유 토지에 실행된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필요한 말은요. 채권자가 신청했다예요. 신청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법원이 촉탁해야 될 등기잖아요. 우리 그때 각하사유 배울 때 각하 중에 그 2호 위반 각하사유들 중에서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을 해야 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했다 이런 거 나오고 있었거든. 그 대표적인 애가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호 위반으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되고 다음에서 5번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만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반드시 전원명의를 해야 되죠. 전원 보상 이렇게 전원명의를 꼭 해야 되는데 일부 지분만 했다. 그럼 이거 2호 위반이에요. 2호 위반이니까 직권 말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전형적인 직권 말소 대상이고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등기법 문제풀이 15 말소 등기와 직권 말소, 주로 말소 등기 위주로 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풀이 16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